8월 22일 토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름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서늘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오후 5시까지 이 한국 측이 확성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자, 최후 통첩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이면 만나는 황장수의 토요 영화. 오늘은 이런 남북 간의 관계 등을 감안해서 곽경택 감독이 2005년 12월에 개봉했던 영화 태풍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태풍은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때문에 사실은 영화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시대 분위기에 그냥 한마디로 매도되어서 흥행도 실패하고 작품성이나 영화적 가치도 실패해버린 불운한 영화입니다. CJ 엔터테인먼트가 당시로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제작비인 150억을 투입하고 홍보비만 한 40억을 투입했는데 이 영화의 관객은 410만 명 정도에 그치고 손익분기점인 650만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적자가 많이 났죠. 또 더 나아가서 작품 자체에 대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중들이 모여서 영화에 대한 평점을 작성하는 네이버 평점에서도 6.0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들은 5점대 평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부분적인 영화의 스토리상의 하자, 또 영화 완성도에 있어서의 어떤 일부 문제들, 그래픽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이전에 제가 봤던 어떤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들, 예를 들어서 쉬리, JSA, 공동경비구역,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보다도 이 영화를 그때 제가 극장에서 봤는데 끝나고 일어서기가 마음이 먹먹해지는 가장 감동적인 영화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언급한 다른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들은 보고 나서 제 마음 속에 하나의 엉어리가 지면서 저 영화가 억지로 관객에게 남북 간에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입시키고 있구나. 특히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는 전쟁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억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을 보고요,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태풍은 한 어린 탈북자가, 영화 속의 소재는 83년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영화가 제작된 2005년에서 20년 정도 과거로 설정한 거예요. 왜?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권이 그 영화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인 83, 4년도에 탈북에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던 북한의 탈북자들을 당시 한국 대사관이 그분들을 잠시 이 대사관에 머물게 한 다음에 결국은 쫓아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에 중국을 거쳐서 강제 송환되고, 그 장동건이 나왔던 어릴 때 이름 길수, 나중에 해적이 되어서는 국제 해적이 됩니다. 이름은 시인이죠. 장동건과 그 누이 두 사람을 빼고는 온 가족이 총살당하는 장면을 보고 두 사람은 도망을 냅니다. 그러다가 누나하고도 헤어지고, 그래서 남과 북에도 다 저항감을 느낀 장동건은 핵 폐기물을 리시버 키트라는 장치를 통해서 한국으로 날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이완에서 그런 장치를 실은 배를 탈취하죠, 해적이. 그래서 남과 북에 다 복수해버리겠다, 한반도로 날려보내서.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강세종이라는 해군 특수부대, 지금 네이버 실중 해군 C1부대쯤 되겠죠, 출신이 나서고, 결국 두 사람이 마지막 결투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장동건이 복수를 포기하고 다음 세상에 만나면 당신하고 친구로 지내자면서 본인이 자결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요, 나머지는 영화적 스토리나 장치라고 보겠지만은 저는 이 영화에서 주목한 거, 나머지 스토리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2005년 당시에 12월 당시에 수십만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떠돌면서 한국으로의 망명을 꾀했지만은 한국 정부는 이들을 외면하고요. 그래서 강제 송환되어서 북한에 가서 총살된 수많은 비참한 탈북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2005년에 곽경택 감독이 도전했다. 물론 곽경택 감독은 처음에 데뷔를 친규로 해서 1000만을 넘겼기 때문에 조폭 영화의 감독처럼 돼서 사실상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뭐 챔피언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똥개라는 영화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흥행이 좀 시원찮았죠. 그러다가 이 영화의 회심의 승부를 걸고 본인은 한 1500만쯤 될 줄 알았다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영화는 당시의 시대적인, 당시의 이념적, 좌파 쪽으로 기운 이념적 어떤 흐름과 또 그런 흐름이 인터넷에서 이 영화를 갖다가 매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영화에 대한 정권의 어떤 배타성, 이런 것 때문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어떤 영화들이 주로 개봉되고 히트를 쳤는지 한번 보십시오. 조폭 쌈마이 영화. 한 영화에 칼로 보통 사람 수십 명 찔러 죽이고 방망이로 수십 명 패 죽이는 조폭 쌈마이 영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저질 삼류 에로 코미디 영화가 득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조폭 아니면 코미디 영화밖에 없느냐. 이런 시절에 곽경택 감독은 좌파 정권에서 정면으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시키는 탈북자들의 남측으로의 도피에 협조하지 않고 외면하는 한국 정부의 문제를 걸었습니다. 자, 이러니 이 영화가 무사히 흥행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한국 영화 관객들 수준을요, 굉장히 좀 뭐한 말입니다만 제 방송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질로 평가합니다. 뭐 좀 떴다 하면 우 몰려가서 영화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관객들이 많이 든다고 좋은 영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서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 뭔가?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괴물, 이 발음에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반미와 한마디로 유전자 변형에 의한 파충류 동물의 습격, 이걸 두 가지를 엮어서 무능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엮으려고 하는 이런 영화적 상상력에 대해서요. 자, 설국열차. 앞칸에는 잘 사는 사람이 사고 뒷칸에는 못 사는 사람이 타서 뒷칸에 못 사는 사람이 한 칸씩 점령해가면서 혁명을 깨한다. 그 영화를 보고 그런 부분에 스토리가 개연성이 있었습니까? 영화 괴물을 보고 솔직히 미군이 뭐 한강에 뿌린 것 때문에 괴물이 되어서, 예? 무능한 정부는 괴물을 퇴치하지도 못하는데 성실한 소시민들이 괴물을 퇴치했다. 스토리에 연계성이 있습니까? 이게 영화라고 만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영화, 장동건이 어릴 때 기수가 커서 국제 해적이 된 시인으로 등장하는 장동건, 그 다음에 이정재가 해군 특수부대 대위로 놓은 강세종, 이 두 사람이고, 장동건이 나중에 누나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찾습니다. 근데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0수년 만에 만난 누나는 이 암시장의 매춘부로 마약 중독에 찌들어서 거의 폐인이 된 상태로 만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탈북자들의 평을 쭉 봤습니다. 강철한 기자부터 여러 명이 봤던데요.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같이 탈북을 했다가 가족이 헤어져서 중국 사람에 팔려가서 중국 사람의 아이를 강제적으로 임신하고 또 다른 데 또 팔려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했다. 현실은 훨씬 이것보다도 비참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지 못해서 어디로 걸어갑니까? 저기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탈북을 하고 또 몽골을 거쳐서 탈북을 하고 몽골 사막을 헤매다가 죽기도 합니다. 영화 크로싱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 사람들을 무조건 북한에 돌려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들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했던 당시 한국의 대사관, 지금도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전성절 열병식에 가시려면 중국 정부 보고 탈북자 송환에 협조해달라고 하면 전 대통령이 가셔도
제가 용인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야기에 흥분하고 있네요. 영화는 영화일 뿐. 네.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걸 보는데요. 그러다 그 길수라는 애가 이제 자기가 한국에 갈 거라고 꿈에 부풀어가 편지를 씁니다. 한국에 있는 뭐 어린이에게 해가지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는데 대사관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영화의 첫 장면이 제일 마지막에 또 나오죠. 좀 오라고. 그 좋아서 갑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이 어디겠습니까? 중국으로 넘겨서 강제 송환 북한으로 가는 장면이겠죠. 자, 당시 이 영화 개봉된 시점도 크리스마스였는데요. 크리스마스라고 뭐 남녀간에 손잡고 블랙버스터 영화 보러 가자 했던 그 땅에 갔다가 이 영화의 마지막 그 씁쓸한 결말, 또 특히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미영과 장동건이 재회하는 장면도 굉장히, 블라디보스톡 저 여러 번 갔는데요. 그 분위기 자체가 쓸쓸한 도시입니다. 그 쓸쓸한 도시에서 10수년 만에 만난 누나는 마약에 중독된 폐인이 된 매춘부가 되고 죽어가는, 장동건은 국제 해적이 돼가 그냥 동남아를 떠돕니다. 자, 이들이 한국 사회에 가진 분노. 자, 북한을 탈출했는데 한국도 자신들을 외면하고 버렸다. 그 분노, 당시에 뭐 워낙 정권이 험악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분노는 곽경택 감독이 아마 뭐 남과 북도 동시에 미워하고, 거기에 보면 미국도 미워하고 이런 장면이 좀 섞이긴 합니다만 그건 영화적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곽경택 감독을 이 영화를 보면서 평생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자, 돈 엄청 날리면서 이 영화 박살나고 난 뒤에 영화를 잘 못 만들었어요. 요즘 또 뭐 좀 만들지만.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래도 용감하게, 이 사람 부산 사나이입니다.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에요. 이 영화에서 그래도 진보 좌파 정권 시대에 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영화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북한에게 오늘날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끌려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누적되어진 과거의 우리 잘못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깨우쳐야 되는데, 이걸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엔 굉장히 용감하게 당시의 정권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 곽경택 감독은 구축함이나 뭐 여러가지 뭐 탱크나 헬기, 뭐 현충원 촬영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국방부에서 전혀 협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말라 했다는 겁니다. 군인을 소재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영화에, 그런 영화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항상 뭐 어떤 기관에 협조를 받으려면 스토리 내놔봐라 그럽니다. 스토리 줬으니 정권을 까는 영화인데 북한의 인권을 지적하고 한국 정권의 비겁함을 까는 영화인데 군이 협조를 했겠습니까? 뭐 대한민국의 군이나 뭐 이런 거 다 정권 바뀌면 그 정권에 맞춰서 다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배 안에서 격투하는 장면도 세트 안에, 배 선상에 마지막에 그 핵폐기물을 실은 배에 이정재가 올라타고 장동건하고 격투하는 장면도 선상 세트 안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를 흔들리게 하면서 폭풍우가 부는 장면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영화의 제목 태풍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북한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북한의 탈북 동포들을 보듬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 정권에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이런 부분들은 태풍이 되어서 우리한테 날라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상징한다고 제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이 이념 때문에 영화가 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상당히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장진영 씨입니까? 돌아가신 영화 배우요. 청년이라는 영화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건너가서 여성이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그 비행학교에서 이제 결국 이 여성 파일럿이 한국 뭐 거의 최초의 여성 파일럿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 정말 잘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나는 장면들, 이런 촬영 기술은 엄청난 테크닉입니다. 윤종창 감독 영화인데
그 영화 주제가도 유명한데 가수 이성철 씨가 서쪽 하늘이라는 그 주제가도 불렀죠.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흥행에 실패했어요. 윤종찬 감독이 굉장히 기술력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노무현 정권 때 결국은 친일, 거기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박경원 씨가 친일적 요소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영화 순식간에 흥행에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이 영화, 대중영화 속에서도 정권에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이 영화 속에 심어야 됩니다. 남북을 관계를 다룬 문제에서도 휴머니즘과 그 다음에 동포애와 이런 것들을 다 심어야 됩니다. 그걸 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룬 영화도 실제 주인공이 친일이었다고 그 영화를 매도해버리면서 흥행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곽경택 감독의 이 영화 태풍이나 그 다음에 청년이나 다 블록버스터급 영화인데요. 조폭이 나와가지고 허구날 문신한 몸으로 몽둥이 들고 욕을 갖다가 몇 초마다 해대면서 피를 벌겋게 보면서 안 그러면 섹스 장면이 10분마다 하나씩 나오고 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저질 코미디를 일삼는 이런 영화들이 히트할 때 안 그러면 정말 깜도 안 되는 조잡한 영화인데 분위기 타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다 할 때 저는 광해나 왕의 남자 이런 영화들이 1000만 명이 보는 이유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영화 보러 가자 입소문 내어서 그냥 우르르 짓대처럼 몰려서 영화 보러 갑니다. 관객을 짓대라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화는 영화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저는 곽경택 감독의 이 블록버스터 태풍에 담고 있는 기술적 장치들이 당시로서는 굉장했습니다. 동남아 로케이션을 가가지고요. 장동건이 그 해적으로서 활동하는 장면 이런 부분은 한국 영화에서 담기 힘든 모습이었고 마지막 격투 장면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 영화도 흠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1000만 영화들 중에서 정말 흠이 없어서 1000만을 동원했습니까? 근데 영화에요. 이념을 가져오고 이념이 조금 안 맞으면 이념의 코드가 안 맞으면 그냥 매도합니다. 영화 저질이다. 이 영화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거의 70%가 욕을 했습니다. 평론가나 관객이. 알고 욕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 욕을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평점을 보면요. 지금도 6.02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이 영화를 본 사람은 10점, 9점, 8점 안에 대부분 다 평가를 합니다. 이런 영화가 왜 이렇게 평점이 이것밖에 안 되지? 근데 종합평점은 아직도 6.0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본 사람은 3점, 4점, 2점 이렇게 매겼습니다. 제가 오늘 영화 태풍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대중의 취향은 그야말로 양은 냄비 같아서 달았다가 식었다가 변덕은 카멜론처럼 심하고 그건 왜냐? 영화야말로 그야말로 재미있으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러 가도록 만드는 사회적 장치가 이념과 정권에 따라서 장난을 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대중은 뭣도 모르고 몇 사람이 선동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영화 태풍 어설프다, 조잡하다, 심지어 어떤 비판까지 나오는가 하면요. 거기에 이제 진짜 근육질에 멋있는 이정재 멋있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근육도 좋고요. 좀 이 친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좀 멋있더만요. 그래서 감독은 이 영화에 나온 이정재를 그 연평해전에 나오는 윤영아 소령의 동기를 갖다가 실제 인물을 상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장동건 해적을 막으러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하는데 이제 장가 안 간 사람들 중에서 자원해라 부터 시작해서 네가 여기 갔다 오면 연금이나 돈이나 또 직장 가족들 이런 부분들이 다 좋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장면이 오는데 이정재가 돈 이야기 하지 마라고 하니까 그 설정이 비현실적이라고요 또 비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요 이런 설정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보면 일반인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애국적이라든지 과도하게 정의가 있다든지 과도하게 도덕적이라든지 얼마 전에 영화 베테랑에다가 그런 게 나왔다고 이야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영화를 비판한다든지
이 국방부가 하나도 안 도와줘가 예를 들어서 헬기나 구축함 이런 게 없이 어떻게 그럼 찍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라 그래픽이니 세트 만들어서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놓고 그런 기술이 조잡하다. 자, 또 비난의 대상이 뭐하다. 아니 비난의 대상을 그래도 곽경택 감독이 나는 딱 보니까 알겠던데 노무현 정권을 까는 것도만요. 그런데 그것만 대놓고 노골적으로 까면 정권이 그냥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조금 까고 미국도 조금 까고 그렇게 돼 있지만은 주 비판은 탈북자를 외면하는 한국 정권에 대해서 깐 겁니다. 그래서 곽경택은 이 영화 잘못 만들었다가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장동건은 안티들이 많았는데요. 뭐 대한민국의 남자 대부분이 장동건보다 못생겼으니까 장동건에 대해서 까대기 하는 게 좀 있죠. 나중에 이제 장동건이 나왔다고 또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봤던 탈북자들의 이 평들을 쭉 보니까요. 정말 현실은 이것보다 더하고 자기를 다 옛날을 돌이켜보는 것 같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감동적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겪어보지 않은 한국의 관객들은 영화가 비현실적이라거나 스토리가 개연성이 없다라거나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자, 탈북자가 해적이 되고 그 해적이 한국에 복수하려 한다. 그 스토리 자체가 영화적 스토리죠. 쉽게 놓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탈북자들을 외면했던 한국 정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화 태풍이 지금 오늘날도 북한의 협박과 전쟁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참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불운했던 영화다. 지금 이 영화가 상영되었더라면요,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1000만 영화로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도 시절을 잘 만나야 되는데 때를 잘못 만나서 실패한 영화 태풍인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데 이제 다 한국으로 간다는 꿈에 부풀려서 대사관에서 웃다가 불러서 나가는 장면에 거기에 이 사람들의 스토리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건이 누나 이미연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십몇 년 만에 조우한 남매 간의 그 비참한 현실, 한 명은 해적이고 한 명은 마약에 절은 매춘부고, 이런 일이 현실 아닙니까? 있는 일을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영화 태풍처럼 우리 사회의 영화는 그야말로 이 현실을 반영하면서 그걸 예술적으로 반영하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화는 대부분 다 현실에서의 일어남직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재미 또는 감동을 주는 게 영화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화조차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비판하면서 영화의 관객들조차도 좌우하고, 오늘날 한국의 영화판에 평론가부터 시작해서 영화 감독, 영화 종사자들 대다수가 진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보수 측은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런 어떤 영화 환경에서 이 영화는 매우 희귀한 영화이고요. 솔직히 시대의 양심을 찔렀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있는 사소한 기술적인 실패나 플롯의 문제들은 그 나머지 이 영화가 가진 결함들을 포함하더라도 이 영화가 당시에 과감하게 시대에 칼을 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영화 태풍이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적어도 8.5 이상의 평점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 영화를 놓친, 그때 많이 안 봤습니다. 뭐 400만 개고 넘었으니까요. 514개 영화관에서 개봉했는데 완전 흥행 실패를 했죠.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꼭 보시고요. 지금 남북 관계에서 이 영화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양심적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좌파들은요, 자기들이 항상 남북 관계에서 인권을 따지고 양심을 따지고 민족애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좋은 거는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듯이 착각하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를 헤매이는 수십만 탈북자를
저는 한국 정부가 잘 보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중국 정부는 한국의 대통령을 북경의 전승절 열병식에 불러서 박수를 치게 만들려고는 해도 한국 사람이 가진 이 고민들, 즉 중국을 떠도는, 북한에서 탈출하려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철저한 외면, 또 보복, 송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도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어떤 시간을 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태풍, 여러분 안 본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고요. 오래 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춰주는 푸른 저 달빛 작은 걸음 따라 너와 내가 마주보았던 꿈들이 생각나 저 하늘도 너를 아는지 내 슬픔을 이해하는지 그 어딘가에 아픔 없는 곳 찾아 너를 데려가려 눈물을 내려 돌려줘 처음으로 눈 뜨던 그날로 내 기대들로 꿈꾸던 나로 바다보다 더 깊은 한숨 속으로 이 아픔을 모두 던져버려 데려가줘 저 하늘 너머엔 이 슬픔마저 잠들 그곳에 해답 없는 이 길이 끝나는 날엔 누구라도 말해줘 이 순간 내 눈물을 내 기억의 문을 조용히 열어 어린 시절 품은 꿈의 조각들 너와 내 가슴이 함께 웃고 함께 아파 오늘을 잊지마 또 계절은 나를 건너서 다 그렇듯 사라진대도 그 언젠가 날 다시 만날 그날에 그때 슬픔 안고 웃어 보일게 내가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 그러지 않았으면